우리 교단들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먼저 잡아서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뭐 이제 맞췄으면 아니 덜 맞췄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의원님들 말씀 조금 듣고 그리고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까? 아니 그래도 또 서운하실 텐데. 그래도 이번에 환경부 장관한테 네. 겨울에 왜 상태 개방 안 하냐 그거 질타를 하고 그 약속을 받아낸 그거는 얘기 좀 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소개 조금만 활약을 활약을 소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응원하죠. 네, 지금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노동자 활동하면서 국회에 들어와서 노동이 주력 전문 분야인데 우리 양희원 의원은 이 환노위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환경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국회에서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그 1호 업무 지시사항이 4대강 고 상시 지속 개방인데 환경부가 그걸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국감 때부터 얘기를 해서 왜 상시 지속 개방하지 않냐. 여러 가지 뭐 이유는 핑계는 됐지만 잘못한 거 맞지 않냐. 그래서 잘못했다라고 그 답을 들었고 그리고 좀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지켜내고 있지 못하지만 조금씩 상시 지속 개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온 것도 그래도 그때 국회에서 의정활동하면서 환경부한테 4대강 계속 저렇게 놔둘 거냐,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굉장히 실망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했고 환경부 장관이 이제 바뀐 그 이후에도 얼마 전에 치수장, 양수장, 치수구 높이를 바꾸는 법안을 제가 이제 발의를 하고 관련해서 예산을 환경부로부터 이제 증액을 하는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낙동강 치수원 다변화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게 보호 개방이라든지 이런 걸 늦추려고 이 사업을 먼저 하는 건 아니냐라고 질타를 좀 했었고 치수구 높이를 낮춰서 보를 개방하고 물이 흐르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그 환경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그런 얘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고요. 저도 그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으면서 열심히 이렇게 깨끗한 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리고 오늘 이런 행사에 꼭 와서 보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부가 수위를 낮추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 늦게 오셔가지고 소개를 못하신 분들 소개하고 이제 들어가죠. 선생님. 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선사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정진영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진영 선생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오천계 계장님. 오천 계장님. 뭐 저는 지금 현재 여기 여주시 연합어촌계 계장을 지금 맡고 있고요. 이번에 물 빼면서 지금 유속이 많이 빨라지고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지금 몸소 지금 체험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저희가 지금 어패류 보제라든가 이런 활동을 지금 물을 빼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어패류 구제 활동이 지금 정지가 된 상태인데 정지가 된 상태에는 지금 이 동절기라 지금 너무 추워서 지금 못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패류 구제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입장은 추운 것은 고사하고 사람이 추운 거는 괜찮습니다라고 그렇게 환경부에다도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앞으로 계속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환경부에서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정말로 조그마한 뭐 어패류 하나라도 구제를 해서 많이 살려주는 것이 내일을 위해서 또한 저희의 그 생업을 위해서 저희한테는 꼭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사명을 다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물을 사랑해 주시면서 이렇게 오신 분들께 진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넘어지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안 넘어지는 거야. 들어가서 지금 가서 이쪽으로 오시고 한 명은 내가 들어갈 때 너무 왔는데 상황 갖고 있어. 상황 안 갖고 있어. 상황이 일단 가져왔어. 상관이 영창한 필요했는데. 가지고 가서 자 그러면 먼저 들어가시죠. 오랜만에. 네네.
근데 우리는 가면 꼭 보는데요. 이거 12월 달 좀 12월 초 부재 활동은 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이제 물이 얼어서 이 조개들이 이동을 못해서 얼어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정체 물이 내리는 걸 이제 유보하고 있습니다. 형님, 현이 형, 저좀 도와주실래요? 옆에서 이속 얼마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줄 사람을 찾고 있어가지고 그 형이 다리 아파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건만 해주는 걸로. 다시. 이거 체크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그럼 거리 측정기. 엄청나게도 반대는 거 있어요. 카드백을 이게 박자하고. 그 야장을 야장 살때 그리고 저 포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패스하고 소금이 잡으면 싹다 부어놓고 다 정리. 소금이 나오면 따로 정리시키고. 그리고 이제 경우는 그냥 그 사이에 다 놔두더라고. 그러면은 이거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엄청 크겠어요. 여기가 한강이 여기가 한진역이 저쪽에서 동성하고. 맞아요. 여기 원래 여기 저쪽이 빨랐어. 저쪽이 모래가 청리천 저쪽 해가지고 거기가 모래가 엄청 많더라고. 이쪽하고 이쪽이 진짜 한강 엄청 많죠. 그러니까 저 한강 용서할 때가 저쪽에서 모래가 비어서 무중하고 어이건하고 거기 있는 거죠. 네, 이쪽이 틀려서 이쪽에 청리되는 쪽이 모래가 엄청 있어가지고. 정천보가 여기서 정확히 얘기했어요. 여기 잘했어요. 어린 거고 3년 한 10년까지 자라요.
잠깐 인통 좀 가져올게요. 무성아 나왔니? 나 돌상어는 못 잡고 한국이가 왔어. 그다음에 좀 넓은 데가 되는데 선주에 가면은 그 껍질이 아주 얇고 철저하게 있어요. 거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돌 때문에 그 두꺼워지고 많이 붙었습니다. 애기 어디 갔어요? 저 오늘의 주인공이 고호종이 정체된 곳에 살아요. 정체된 곳에 사는데 오늘 이렇게 여울까지 있는 것은 정체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잔류됐던 거고요. 얘들은 원래 흐르지 않으면 물이 살지 않는 그것이거든요. 꾸구리는 보시면 알지만 색깔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암수일 때, 특히 산란기 때 되면은 이게 또 훨씬 더 빨간색이 더 띄는 때가 있거든. 배가 볼록하고요. 그래서 이런 종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왜 그러냐면 이 꾸구리가 제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속 중에도 이제 고유속이에요. 고유속이라는 얘기가 우리나라에만 사는 속인데 그게 이제 제일 이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들 중에 여기 보면 배가 수염이 두 쌍이 돼 있다고 세 쌍의 수염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고비오보티아라고 해가지고 이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문제가 지금 봤던 게 지금 저기에서 흰수마자 있잖아요. 흰수마자, 꾸구리, 돌상어가 세 개가 같은 속이에요. 그래서 이 흰수마자, 꾸구리, 돌상어 세 개 속은 모두 다 보호종이에요. 멸종위기종이고 흰수마자는 1급, 얘들은 2급인데 얘들의 제일 그 중에서 이 꾸구리는 또 뭔 특징이냐면 보실 때 눈을 고양이 눈 같이 생겨 있는데 이 눈이 뭐냐면 빛이 있어서 밤에는 눈을 완전히 떠요. 근데 낮에는 이렇게 눈을 반절쯤해서 그런데 고양이는 눈이 이렇게 찢어졌는데 얘는 보면 반대로 찢어져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눈들을 가지고 있는데 얘들을 어둡게 하면 눈을 떠요 또. 얘 지금 뭐 밝으니까 눈을 게시물에 감은 거예요. 이게 눈꺼풀이니까. 눈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물고기는 눈꺼풀이 없다고 하는데 얘는 눈꺼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꺼풀이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강의를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눈꺼풀이 있는 물고기가 있다 없다. 그 흰수마자가 주로 이제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얘들은 이제 거기 한강 금강에 그거 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꾸구리 보시면 저는 저 꾸구리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냐면 돌상어와 꾸구리가 이 돌상어라고 얘기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돌상어는 뭐냐? 앞에서 보면 꼭 상어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앞에서 한번 보세요. 상어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름 비슷한 돌상어나 이 꾸구리들은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이 있어도 딱 여울에 흐르는 물 유속이 한 30에서 80 정도 되는 사이 이 몸이 안 움직이는 곳에 살지만 쟤들만 돌 밑에 흐르는 물에 돌 밑에 사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생태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 여울에서 여름에 가면 막 피라미, 갈견이, 쉬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오고 얘하고 지금 얘가 나온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옆에 좀 잠자는 곳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검정망둑인데 바다에도 검정망둑이 있는데 얘는 민물에 살아요. 그래서 민물 검정망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파랗게 점이 찍힌 게 조금 특징적으로 있죠. 그래서 딱 이게 물이 흘러도 흘러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알지만 저는 작년에 1년 동안 여기서 잡았는데 꾸구리 한 곳에서 우리 남준 기자님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 한 곳에서 한 7, 80마리가 나왔는데 산란하려고 모여있는 그런 곳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의 유속도 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딱 그게 어느 날 한 30에서 한 80 사이, 한 50 정도 내외의 유속. 예, 그때 갔던데, 그 정도. 근데 거기도 또 올리면 바로 또 움직여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사진 한번 같이. 아, 저도. 한 마리 있는 거를 좀 제대로 찍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꾸구리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꾸구리 사랑해요. 저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혀 나는 그 여울마다 같은 게 여울마다가 저는 미안했습니다. 생태적 원자가 생태적 적응하고 있는 이체에 적응해서 동물종들은 새로운 종을 신경을 갖는 거거든요. 한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동물이잖아 이게 활동성들이 고유종을 살고 있거든요. 230종의 되는데 이런 지역에서는 고유종이 한 10종에서 15종 비율로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고유종이 나옵니다. 그걸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돌마자를 저걸로. 돌맞아요? 보시면 아까하고 좀 다르죠. 눈 떴습니다, 얘는. 아, 눈 떴네, 진짜. 얘는 줄도 수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는 배에도 수염이 없어요. 그래서 얘들도 수염이 없고 그러고 이제 깨끗한 물에 사는. 얘도 와천이 우리나라 고유종이고 깨끗한 데 삽니다. 이건 근데 우리나라 전국에 삽니다. 이게 맞아. 네, 돌마자. 눈이 떴어. 네, 그래서 얘들 저 지역 사람들은 여기 썩어뱅이라고 합니다. 여기 잡고 바로 놔두면 바로 썩습니다, 배가. 왜냐면 배가 애들이 조류를 먹는데 먹고 죽으면 바로 배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썩어뱅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정도인 그렇습니다. 이게 여울이 생기면서 깊은 데 가서 희망을 쳐서 좀 잡아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상 좀 그래서 불편하고 여울에서는 술은 그냥 사진 찍을 수도 있고 회는 그냥 볼 수 있는데 물고기는 잡아야 되는데 잡는 게 불법이면 또 사진도 못 찍고 아무것도 못 찍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만약에 허가 받은 자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잡을 수 있다는데 얘들이 뭐라고 하냐. 오늘 허가해준 같이 하니까 지금 정신없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울에서 잡힌 꿀꿀이는 사실은 원래 본류에 사는 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부 쪽에 지금 돌을 낮추면서 여울이 생기면서 저 위쪽에 있는 그 섬강에서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아주 더 섬강보다 더 넓고 살기 좋은 곳이 되니까 그래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 꿀꿀이도 그렇고 돌상어도 그렇고 흰수마다 똑같이 세 종 다 모두 우리나라 고유종이고 멸종 위기종입니다. 그래서 이 멸종 위기종 2급으로 지정돼 있어서 오늘 여기서 잠깐 사이에 그것도 겨울철에 이 지금 10여 마리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앞으로 여기는 지금 물을 낮춰서 이 유성만 유지시켜 준다면 아주 꿀꿀이가 산란 흐르면서 차가 흐르면서 모래가 잔자가란 모래만 있어야 살지 그게 없어지면 없어집니다. 얘들은 마찬가지로 자갈이면서 저 흐르는 물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하천에는 또 살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해서 멸종위기종은 그 아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떤 특정한 곳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종위기종의 문제는 사실은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식지가 서식지가 문제거든요. 얘기합니다. 서식지 보존이 핵심이거든요. 예. 멸종위기종의 핵심. 그 대부분들의 멸종위기종, 물고기의 멸종위기를 보통 4가지, 5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식지 파괴고 네네, 두 번째 남획이고 세 번째 수질오염이고 그다음 외래종 도입이고 그다음 기후변화인데 이 5가지 중에 가장 1번에 서식지 멀듯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우리 외래종 해종하는데 그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기여도는. 그 다음에 수질오염도 한 10에서 20% 정도. 어떤 특정 지역은 결정적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기후변화는 막 얘기하지만 장기적인 얘기고 한 1%에서 5%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어떤 특정한 지역은 남획이 굉장히 이 5가지가 어떤 특정한 곳에서는 100%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 통계로 본다면 제일 중요한 게 서식지 파괴가 지금의 멸종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래종 그렇게 얘기했는데 외래종 들어온 지 30년, 40년 되는데 외래종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나라에 멸종된 종 한 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외래종의 것이 너무 과대평가. 그러니까 서식지 파괴를 하면 보통 대부분들은 토목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기가 좀 불편해요. 근데 외래종한테 얘기하면 무조건 선량한 환경운동가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외래종에 너무 과잉하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될 게 서식지 파괴라든가 수질오염이라든지 또 남획이라든가 이렇게 이해관계 당사자가 있는 것들이 더 문제일 수 있어요. 좋아서 하는 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빼고 외래종이라든가 기후변화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가 닫아지면 어떻게 되냐? 원래대로 되겠죠. 강준치나 누치나 끄리같이 우리나라가 보호종도 아니면서 너무 많은 종들을 그러다는 종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팔당을 막고 난 뒤에 물고기 종류가 더 늘어났지 않느냐? 늘어났죠. 근데 멸종위기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아까 우리 염 대표님 설명했는데 이 쭈구리 같은 경우도 사실 광나루 앞에 여울에도 있었다고 해요. 한 40년, 50년 전에 최희철 박사님이나
원장님이 조사한 자리에 60mm예요. 거기까지 나왔는데 거기부터 계속 우리 호수가 그 뱀동원 됐잖아요. 의장님이 호수가 되니까 점점점 올라갔잖아. 여기밖에 있는 창영 의장님이 여기 창영 의장님이 안분에 해달라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우리 강에는 언제 한번 오시려고 인간들이 언제 점점 나려지고 초대해주세요. 가스 공사 때문에 지금 폰터스 뭐 가스 공사? 아쉬움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근데 결론은 그래서 영상 보여줄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서식지 보존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우선하죠. 그래서 서식지 보존을 하려면은 사실 이제 사대강 대자연아 불을 열어야 되는 거고 불을 지속적으로 열어야지 이렇게 여울이 생기는 거잖아요. 제일 이쁜 걸로. 앞으로 그 돌을 계속 개방하는 거에 있어서 그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제가 NGO 이제는 공무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적으로 학원 연구원이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말을 그때 하고 나면 다양한 종, 특히 쏘가리라든지 이런 종들이 늘어납니다. 붕어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또 유리한 종들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할 수 있어서 일단은 저는 이거보다 더 나빠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은 낙동강 쪽은 손도 못 대게 말도 못 꺼내게 해요. 그게 저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게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반대하는 세력이 반대한다 이게요. 왜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네가 찬성하니까 나는 반대다는 그런 논리로. 그래서 저도 많이 그런 얘기를 전문가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런 저기에 않는다고 그래요. 내가 얘기해본 늘 정치가 활용되면 그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이 보호를 위해서. 어린애가 6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족과 함께 이곳을 서식지로 월동지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물닭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보수적으로 쉬었을 때 380마리가 지금 저쪽에 좀 까맣게 보이는 애들이 전부 물닭이에요. 그리고 백로 종류 중에서 유일하게 겨울 철새로 오는 대백로가 3마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외가리가 3마리, 그리고 비오리, 옛날에 동강댐과 관련해서 상당히 유명했었죠. 비오리가 3마리가 있었고, 흰뺨 검둥오리가 지금 현재 10마리가 있고요. 청둥오리가 지금 저쪽에서 모여서 잠을 자고 있는데 46마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류로 보더라도 상당히 다양성이 높은 그런 모습입니다. 새들을 지금 있는데 지난주에는 한 50마리 정도. 그러니까 그리고 이 녀석들이 여기까지가 이제 물이 차 있을 때는 여기보다는 저 위쪽에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쭉 밑으로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까 그 몇 분께는 설명을 드렸지만 60cm가 어떤 효과냐면 여기가 침수 흔적인 거예요. 옆에를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물에 그 잠겨 있었던 부분들과 잠겨 있지 않은 부분들은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60cm를 빠지니까 여기는 요만큼까지 이제 물러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그 조개들이 모래밭이나 뻘이면은 이렇게 그 물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조개, 뻘조개, 칼조개. 그 다음에 아까 지난주에 우리는 그 확인을 못했는데 도드락 조개라고 한 종류가 더 있어서 여기는 한 4가지 정도의 조개류가 개척도 있던데 아까 보니까 갱조개 있어요? 갱조개. 대첩. 갱조개 개척 같은 조그만한데. 제첩. 예, 저거. 여기도 제첩이 있는데 이 제첩이 여기는 한강에는 참제첩이라고 한대요. 이 제첩하고 또 종류가 콩제첩. 콩제첩이라고 여기가 더 맨질맨질했었던 거죠. 그렇게 2종류의 제첩이 있어서 조개류는 총 그렇게 6종류 정도쯤 있고, 그 다음에 담치가 있고. 담치도 있고. 담치도 뭐 제첩이랑 비슷하던데 더 작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저는 궁금한 게 봤었어요. 있는데 여기 지금 꾸구리들 있잖아요. 여기 지금 수위가 되게 높았다가 낮아지니까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이제 낮아지니까 왔어. 그럼 이 애들은 어디에 있다가 온 거예요? 저기 성강 저쪽에 있다가 내려오니까 내려온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앞에가 이렇게 섬이에요. 섬강에서 이제 그 토사물들을 물에다 담아갖고 짜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남한강을 만나서 여강을 만나서 넓어지니까
예, 여기서 퇴적이 이제 쫙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섬이 있고 이 섬 뒤에 섬강이 있는데 그 섬강은 좁은 자갈강이고 경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돼 있는 거지. 여기가 물이 빠지면서 여기가 그렇게 비슷하게 섬강이랑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섬강에 있던 녀석들이 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제두루미 서식지 논하고 여기 거리는 얼마나 돼요? 제두루미는 좀 멉니다. 좀 멀어요. 예, 이포보 쪽. 이포보 쪽. 예. 후보에서 가깝죠. 여기는. 아. 여기서도 한참 가야 되지만 아. 어쨌든 여기랑 거기 치면 거기서가 훨씬 가깝고. 그래서 지금 거기 제두루미 먹이주기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포보도 만약에 내리면 논에 있는 제두루미들이 이포보 쪽에 여우가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렇게는 안 하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건 이제 그거는 장담하기는 제두루미한테 어려워요. 봐야지. 제두루미한테 맡겨놔요. 차라리 또 우리 차라리 한 양아처럼 것처럼 위해를 줘서 더 낫지. 후보까지 힘들 수 있어.